항암 치료란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많은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머리가 다 빠진 환자의 모습일 겁니다. 특히 나이가 젊거나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가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암제가 머리를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가 왜 생기는지, 어떤 약이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어떤 약은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원리를 알면 왜 탈모가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고 분열하는 세포를 찾아내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암세포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 몸의 정상 세포 중에서도 맹렬한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위장관 점막, 골수, 그리고 머리카락 뿌리인 모낭입니다. 안타깝게도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낭세포도 같이 공격하게 됩니다. 항암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와 모낭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모낭세포는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던 공장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모낭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주기를 반복하며 모발이 자라고 빠지게 되는데, 성장기 모낭이 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휴지기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기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독성에 의해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성장기 탈모라고 부릅니다. 보통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2-3주 뒤부터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항암제가 머리를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탈모 여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을 약이 어디에 속하는지 미리 알면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모낭세포를 강력하게 공격하여 대략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눈에 띄는 탈모를 유발합니다. 첫 번째는 탁산 계열 항암제로 유방암, 폐암, 위암 등에 널리 쓰이는 파클리탁셀과 도세탁셀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들은 많은 환자에서 탈모를 일으키며 특히 도세탁셀은 눈썹과 속눈썹까지 빠지는 전신 탈모가 흔합니다. 흔히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 독소루비신이 포함된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역시 탈모가 발생합니다. 알키라제 계열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역시 탈모 위험이 높은데, 유방암 치료의 표준 용법인 ACO법은 독소루비신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ACO법으로 인한 탈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 에토포사이드, 이포스파마이드 역시 높은 탈모율을 보이는 항암제입니다. 완전히 대머리가 되기보다는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정도인 경우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 이리노테칸과 같은 항암제로 저용량에서는 탈모가 잘 없으나 고용량 또는 병용요법에서 탈모가 일어날 수 있지만 완전 탈모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머리가 빠지지 않거나 경미한 탈모를 일으키는 수준입니다. 주사제인 5FU, 젬시타빈, 그리고 먹는 항암제인 카페시타빈, TS1 역시 탈모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모발이 가늘어지는 정도 수준입니다. 백금 계열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카보플라틴의 경우 단독 사용 시에는 탈모가 거의 없으나 보통 파클리탁셀과 병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해 탈모를 겪는 환자가 많습니다. 과거 무차별적으로 세포를 공격하던 화학 항암제와 달리 최근 많이 쓰이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게피티닙, 세툭시맙, 엘로티닙과 같은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의 경우 머리가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속눈썹이 너무 길어져서 눈을 찌르거나 머리카락이 뻣뻣하고 곱슬거리는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키트루다, 옵디보, 여보이 같은 면역 항암제는 탈모가 드뭅니다. 탈모가 발생해도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동전 모양으로 빠지는 원형 탈모 형태로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약발이 잘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항암 치료가 끝나면 3에서 6개월 뒤 머리가 다시 자랍니다. 하지만 고농도의 도세탁셀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경우 머리가 돌아오지 않는 지속성 탈모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만약 탈모가 예상되는 항암제를 써야 한다면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다행히 항암제 투여로 인한 탈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입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 냉각법입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동안 차가운 모자를 써서 두피 온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두피 온도를 낮추면 혈관이 수축되고 항암제가 모낭으로 가는 길을 막아
모낭 세포의 대사율을 낮추어 약물 흡수와 독성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를 통해 환자의 50에서 70%가 가발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하며,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실제 항암 치료 받는 환자들에게 보조적 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 모든 암에 적용될 수는 없고,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경우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으며, 두경부암 등에서는 암의 위치와 치료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탈모는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몸이 암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탈모 걱정이 없는 약들도 많아졌고, 두피 냉각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너무 걱정된다면 치료 전 담당 의료진에게 내 약이 탈모를 유발하는지,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는 만큼 두려움은 줄어들고 치료를 이겨낼 용기는 커질 수 있습니다.